신발을 이렇게 만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Run. Run better. Fleet Runner. 반갑습니다. 달리는 매직 슈피터 플릿러너 신승백입니다. 온 러닝화의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네요. 온이 이번에는 로봇으로 원료를 분사시켜 발에 착 달라붙는 매끈한 슈퍼 레이싱화를 만들었는데요. 라이트 스프레이 제조 공법으로 만든 온의 슈퍼 레이싱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를 깨뜨려 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온코리아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리뷰 지침이나 첨삭 요구는 없었습니다. 본 영상의 소감과 견해는 모두 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마라토너라면 흥미진진하게 봤을 것 같은데요. 지난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 보기 드문 명승부였죠.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몇 번을 보고 또 봤습니다. 마지막 1km까지 3명의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동메달을 딴 케냐의 헬렌 오빌이라는 선수인데요. 헬렌 오빌이 선수가 그 레이스에서 신은 신발이 이 신발 온의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입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이 신발을 신고 지난 11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 일단 헬렌 오빌리 선수를 통해서 그 성능이 입증된 듯 합니다. 자, 성능은 그렇다 치고 이 신발은 러닝화 역사에서 신기원을 열었는데요. 신발을 만드는 제조 기법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로봇이 원료를 분사시켜 발을 감싸는 어퍼 조직을 짜냅니다. 제가 1988년에 화승그룹에 공채로 입사해서 약 38년 동안 신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누님들이나 제 또래 여자 직공들이 쭉 늘어앉아 본드 냄새를 맡으며 바르고 붙이고 재봉하던 38년 전 신발 공장 모습이 생생합니다. 신발을 로봇으로 만든다? 이런 제조 기술이 나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세상은 변치 않은 것 같지만 변하고 세월은 흐르네요.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와, 참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는 이를 라이트 스프레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온의 라이트 스프레이 제조 공법, 러닝화 제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신발의 라스트, 그러니까 신골의 실루엣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기존 러닝화들과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신발이 피부처럼 빈틈없이 발에 딱 맞을 듯한데요. 제조 방식이 다르니 신발의 모양과 구조가 지금까지 봐왔던 신발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신발이 정말로 근사하네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탑티어 카본 슈퍼 레이싱화입니다. 신발창의 높이는 뒷창이 39.5mm이고 앞창이 35.5mm입니다. 옵셋은 4mm입니다. 신발 무게는 179g으로 아주 가벼운 레이싱화입니다. 그 중에서 어퍼의 무게는 30g입니다. 미드솔 폼은 탄력적인 헬리온 하이퍼폼입니다. 어퍼는 라이트 스프레이입니다. 가격은 409,000원입니다. 이 신발의 혁신성은 신발 제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로봇이 분사해서 어퍼를 만드는 스프레이 공법입니다. 제 견해입니다만 신발 산업의 헤게모니가 이 신발을 필두로 값싼 노동력이 아닌 로봇 기술력 싸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온에 의하면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75%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이 신발을 접할 수 있는 분이 극히 제한적인 게 아쉽습니다. 자, 이 신발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발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발끈뿐만 아니라 신발혀, 단단한 힐 카운터, 두툼한 발목 패드도 없네요. 상식을 뒤엎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에는 재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냥 통으로 짜여 있습니다. 기존 신발들은 대개 미드솔이 두툼하죠. 그에 비해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날렵합니다. 제조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요. 기존 신발들은 자르고 재봉해서 어퍼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라스트를 이용해서
어퍼의 이음새를 말아서 미드솔 상판 위에 접착합니다. 그렇게 미드솔하고 어퍼를 결합하죠. 미드솔 상판에 부착된 어퍼는 우둘투둘하겠죠. 그래서 그 위에 평탄한 인솔을 놓아서 신발을 완성합니다.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별도로 어퍼를 만들지 않고 미드솔 겉표면에 라이트 스프레이를 분사시켜 곧장 어퍼를 짜 나갑니다. 뒤꿈치에서 중간발까지 미드솔을 이렇게 수직으로 깎아놨는데요. 흡사 건물 초속 위에 기둥을 세운 듯합니다. 이 수직 기둥이 미드솔과 어퍼의 이음새 역할을 하는데요. 미드솔 수직 기둥 아래에서부터 라이트 스프레이를 싸서 미드솔과 어퍼를 이어줍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미드솔과 어퍼를 곧바로 결합했습니다. 미드솔 상판에 평탄한 인솔이 필요 없겠죠?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아웃솔, 미드솔, 인솔, 어퍼 이 기존의 신발 구조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신발에서 인솔이 없어지고 아웃솔, 미드솔, 어퍼가 쭉 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공법은 인솔의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그만큼 미드솔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줄이고 신발의 탄력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신발이 혁신 그 자체네요. 어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퍼가 발끝에서 발등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잔잔히 웨이브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마치 파도에 햇빛이 부딪히듯이 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안쪽 면은 매끈합니다. 발을 자극하는 건 없었습니다. 자, 이 라스트의 윤곽이 그대로 살아있죠? 곡선미가 아름답네요. 신으면 발과 신발이 하나가 된 듯한 끝내주는 밀착된 일체감을 선사해줍니다. 그 느낌은 타이즈를 입은 느낌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어퍼는 좀 질깁니다. 하지만 적당한 신축성은 있습니다. 신발이 서기 단계에서 중간발을 잘 잡아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서 이 어퍼의 중간발 지지력은 단연 탑이었습니다. 딱딱한 힐 카운터가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뒤축이 흐물흐물합니다. 하지만 이 질긴 어퍼 소재와 무제봉 통 어퍼 구조로 힐 슬립은 없었습니다. 이 신발은 미드솔 안쪽에 매벽이 있습니다. 신발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뒤꿈치를 착 안착시켜줍니다. 발목깃은 야들야들하니 아주 얇습니다. 전통적인 두툼한 발목 패드와 정반대네요. 발목으로 올라오면서 안 찢어질까 싶을 정도로 라이트 스프레이를 아주 가늘게 감았습니다. 발목을 자극하는 건 없었습니다. 자, 아웃솔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앞하고 뒤하고 접촉해놨죠. 제가 풀코스까지 뛰었었는데 뭐 다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레이싱화로서의 아웃솔의 내구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접지력 문제 없었습니다. 신발이 그냥 심플합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지난 서울 마라톤을 달렸었는데요. 23km까지는 정말 신나게 질주했습니다. 플립러너 올림픽 공원 스토어를 준비하느라 지난 겨울에 장거리 달리기를 거의 못한 것 치고는 제법 잘 밀어냈다고 나름 생각하는데요. 이 신발을 믿고 그냥 팍팍 역주할 수 있었습니다. 쿠션감은 푹신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앞발까지 신발이 빠르게 굴렀고요. 신발의 탄력과 롤링이 아주 빠른 발흐름을 이어줬습니다. 바닥에서 아치를 밀착해서 받쳐줬는데요. 서기 단계에서 과하게 내측으로 쏠리는 느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몇몇 슈퍼 레이싱화들하고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어퍼는 약간 압박감이 들 정도로 중간발을 잘 잡아줬습니다. 달릴 때에는 압박감을 못 느꼈습니다. 빠른 페이스에서 발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된 일체감은 아주 그냥 끝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착지에서 도약까지의 발구름이 아주 민첩하게 이어졌습니다. 띵이 아주 간결했고 힘찼습니다. 제 체감상 느꼈던 것은 제 호흡보다 빠르기가 더 빨랐습니다. 이 정도 호흡이면 4분 20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4분 10초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덜 들이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가 어떤 레이싱화인지 좀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도록 오늘 또 다른 탑 티어 레이싱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인데요. 두 신발의 미드솔 폼 소재, 신발의 높이, 드랍은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신발의 모양과 구조가 확 다릅니다. 이 두 신발의 모든 차이는 제조 공법에서 비롯되는데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스프레이 공법이고,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는 이전에 주로 써왔던 상하부 접착 공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발 구조가 단순해졌는데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에는 인솔이 없습니다. 스피드보드를 삽입한 미드솔에서 곧바로 어퍼로 이어집니다. 그에 비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는 어퍼를 스피드보드에 접착해 놨습니다. 그 위에 인솔과 미드솔을 결합한 뺐다 끼었다 할 수 있는 두툼한 바운스 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만든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신발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 실제 신고 달리다 보면 이 두 신발의 착화감과 주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발의 롤링력, 추진력, 탄력감과 중립성 등이 확연히 다른데요. 이 두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달려봤습니다. 확실히 어퍼의 중간발 지지력은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가 좋았습니다. 발과 신발의 일체감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격에서 오는 소실 하나 없이 발과 신발이 하나가 돼서 작동했습니다. 회내할 때 질긴 어퍼가 아치를 당겨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에 비해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는 회내에 그냥 순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일체감이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는 중간발을 잡아주는 케이지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가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보다 좀 더 안정적이었는데요. 발밑에서 아치를 받쳐주는 힘, 미드솔 외벽, 주춧돌과 기둥 모양의 미드솔 구조, 그리고 미드솔과 일체화된 질긴 스프레이 어퍼가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의 안정성을 낳는 것 같았습니다. 쿠션감은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상대적으로 약간 단단한 느낌이었다면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살짝 푹신한 느낌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발끝까지 롤링해서 차고 나갔고 착지, 서기, 도약 이 일련의 발구름이 간결했습니다.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는 뒤에서 앞으로 쏘아 올리는 느낌이고 앞발의 탄력감이 LS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는 가볍고 일체감 있고 롤링력의 강점이 있다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는 좀 편안하고 앞발의 반발 추진력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가 헐거운 신발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딱 맞는 신발을 선호하는 언어라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가 더 좋을 것 같고 좀 센 압박감을 싫어하는 언어는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고 안정적이며 발과 밀착된 간결한 질주감을 주는 레이싱화를 찾으세요. 이 신발 오늘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LS를 강추합니다. 발이 넓거나 발 볼륨이 큰 러너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폭신한 쿠션을 선호하는 러너께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옛말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죠. 이 신발을 신을 때는 좀 용감해야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값지다고 살살 다뤄서는 신발을 신고 붙기가 좀 힘듭니다. 저 이 신발 맨 처음에 신을 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신발을 신는데 좋기 10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비싼 신발 혹시나 찢어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신다 보니 그랬는데요, 이 신발 어퍼 질깁니다. 뒤축을 꾸겨 신어도 손상은 없었습니다. 이 신발 세 번째 신을 때부터 과감하게 신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을 땐 좀 대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이 뒤축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이 발목깃이 말리지 않도록 해서 과감하게 발을 앞으로 밀어놓은 다음에 뒤축이 말려 들어간 걸 당기고 펴면서 신으면 됩니다. 신을 땐 힘들어도 신고 나면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된 듯 착 밀착됩니다.
이 신발 박스 안쪽에 보면 이 신발을 신는 요령을 그려놓고 써놨는데요. 참고해서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와이드는 250mm를, 미디엄은 255mm를 신는데요. 이 신발은 미디엄 255mm를 신었습니다. 앞이 살짝 여유가 있었으나 중간발을 잘 잡아줘서 스피드를 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이즈는 주로 신던 레이싱화 사이즈를 신으면 될 듯 합니다. 사이즈는 우리 각자의 발의 볼륨, 신는 패턴과 취향, 촉감 등의 개인 차이가 있어서 잘 고려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즌은 이 색상이 출시됩니다. 이 리뷰 한계는 누적거리 약 90km, 1회 최장거리 42.19km, 최고 페이스 1km 3분 54초, 동네 달리기 29년, 62세 판매자입니다. 사람마다 단련도, 체감도, 발 특성, 견해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 한 러너로서의 착용감과 소견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는 이 신발을 판매하는 자로서 저의 주관적인 느낌과 의견,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려서 정보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운동 목적과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세요. 감사합니다. 힘! Run. Run better. Fleet Runner.